무 브랜드에 가서 사온 무예요. 이 무 하나가 밥통 하나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이 터진 걸 사온 거는 그 채소나 과일이 익으면 이렇게 터진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맛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 터진 걸로 골라왔습니다. 그리고 껍질도 벗기지 않는 거는 깨끗한 상태고, 또 껍질에 또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씻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작게 토막을 내서 썰어서 이제 삶을 거예요. 지금 겨울을 지난 봄무들은 바람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바람이 안 들어 있네요. 바람이 들어있는 건 아무래도 맛이 덜 하겠죠. 이 무는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 조청하는 것도 맛있는 무로 해야 맛있게 되겠죠. 얘는 단맛이 나지 않는데 이걸로 조청을 하는 거는 그 무가 워낙에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무 조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밥을 좀 넉넉히 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에 단맛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 성분만 들어가는 거니까 잘 삭힐 수 있도록 밥을 좀 넉넉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가 아주 아삭하니 맛이 있어요. 이 정도면 겨울에 지금 2월인데도 훌륭한 무를 보관한 거지요. 옛날에는 무를 땅을 파고 땅 속에다 묻고 그 다음에 지피나 이런 왕겨를 덮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먹었던데, 고모네가 옛날에 그랬어요. 밭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집이랑 무랑 넣고 하나씩 꺼내다가 먹으면 그 무가 막 이렇게 새싹이 노랗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생각나네요. 겨울에는 저도 이제 무를 그 위에 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물오름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물오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잘하게 잘라야지 나중에 같이 이제 같은 시간에 딱 삶아주니까 잘라주겠습니다. 무가 아주 맛이 좋아요. 이 정도면 무를 먹고 트름을 안 하면 정말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무가 지금 상 위에서 지금 이렇게 썰고 있습니다. 엄마가 무말랭이를 썰어가지고 또 차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말려서 줬는데요. 무가 말라지면서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무를 엄마한테 더 갖다 드리려고 해요. 하동에서 가지고 온 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려서 더 이렇게 응축이 되게 해서 무말랭이 차를 만들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부들 필요도 없죠. 이렇게 슈퍼에만 가면 이제 창고에서 보관하던 무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처럼 그렇게 땅속에 묻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사다 먹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장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 내내 배추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1,400원 줬지만 시중에서는 한 1,200원 정도 해요. 자, 무를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저는 압력솥에 한 5분간 삶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으깨는 걸로 으깨줄 거지요. 무를 채 썰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물 위에 그 채를 썰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밥을 지은 다음에 그 자체에다가 엿질금을 넣고 삭히더라고요. 그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채칼로 이렇게 썰면 금방 쓰니까 오히려 이렇게 썰어서 하는 것보다 채칼로 썰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채를 썰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무가 닿습니다. 이 정도 됐죠. 여기에 이제 물을 붓고 압력솥에다가 삶아줄 겁니다. 벌써 삶았지요. 칙칙이를 한 5분 돌리고 그 다음에 꺼내서
식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으깨고 있네요. 갈아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물을 갈아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으깰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차피 갈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넣고 그리고 푹 삶아주면 되니까 이거보다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으깨지고 뜨거울 때 절대 엿질금은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밥을 이거 한 국그릇으로 한 2개 정도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밥을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왜냐면은 쌀로만 하면 쌀조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단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쌀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엿질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엿질금도 넉넉하게 많이 넣겠습니다. 보통 한 350g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거 한 4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다 넣어주겠습니다. 이 밥통은 특별히 또 영동에 가서 엄마한테 갖고 왔어요. 우리 밥통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이 안에는 밥 2그릇, 그 다음에 무 삶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엿질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온도를 다림에다 하면 온도가 되게 낮더라고요. 한 445도 정도. 근데 여기 통에다 하면 좀 더 따끈하고 한 6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림에 띄우는 그 콩을 띄우는 온도보다 이 밥통이 더 잘 돼요. 60도인데 60도면 잘 그게 발효가 되다가도 이렇게 균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효가 잘 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공했듯이 요번에도 다시 그 잘된 밥통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마 말로는 뭐 식혜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해도 된다 그러는데 이 조청은 4시간 갖고 안 돼요. 왜냐면 제가 7시간 했는데도 좀 덜 삭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통에 넣고 보통 한 10시간 정도를 삭혀줍니다. 온도를 제가 재봤는데요. 이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가요. 60도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림에다 넣어보니까 45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림에다 안 하고 여기 밥통, 보온 밥통에다 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지금 12시간 안 되게 10시간 넘게 지금 삭힌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배보자기에 짜야 되죠. 이게 혼자서 하려니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카메라로 하나 잡고 한쪽으로 뜨고 어쨌든 이 면보는 아기 기저귀감이에요. 옛날에 그 이제 사돈에서 그 사돈 어르신이 그 면보를 떠다가 이렇게 그 면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행주로 쓰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자루로 쓰는 거죠. 아주 바느질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아요. 두부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면보가 큰 주머니가 없는데 이거는 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짜내기 할 때 이거를 꼭 짜야 되는 거죠. 지금도 뜨거우면 짜기 어려우니까 좀 식은 다음에 그때 이제 짜야 되겠죠. 이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물처럼 많이 됐는데 이 무는 그 삭기는 사갔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삭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10시간 넘게 삭혀준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주물러서 짜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줍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뜨거운 불에다 솥에 놓고 달여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끓여주면 돼요. 센 불에. 처음에는 이렇게 거품이 뜨기 때문에 이런 거품만 걷어내면 되지요. 좀 서서 처음에 거품이 났을 때만 걷어내면 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혼자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품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씩 이렇게 이제 좀 지켜보고 한 중불에 놓고 달여주면 됩니다. 보통 한 2시간 안에 달여져요. 지금 이거는 한 2시간 반 정도 된 겁니다. 지금 조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주 달아지고 있습니다. 달달한 조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청을
더 바짝 졸이면 엿이 되는 거지요. 자, 지금 많이 농도가 이 정도 됐을 때 불에서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더 졸여주게 되면 엿처럼 돼서 나중에 먹을 때 잘 안 짜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불을 끄고 내려서 식히면 나중에 이제 더 이게 좀 걸쭉해집니다. 지금은 주르르 흘러도 나중에 식으면 걸달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거 케찹병에다 넣고, 케찹병 거기 마요네즈 거기다 넣고 이제 이렇게 짜서 먹으려면 좀 묽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조청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실패를 해서 얘가, 요거는 이제 식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걸달해졌죠. 그러니까 좀 묽은 상태일 때 불을 꺼줘야 돼요. 아니면 엿 만드는 것처럼 되니까. 자, 이렇게 무조청 만들기가 성공했습니다. 맛있는 무조청이 만들어졌습니다.